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고수온과 적조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고수온과 적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제철소에서 유해 화학물질 배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광양측정소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센터장 채용에 대해 후속 조치를 주문했지만 순천시는 관련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년에 한 번 핀다는 소철꽃이 목포시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평생 한 번 마주치기 힘들 정도로 보기 드문 꽃이 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남 지역 어민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바다 고수온과 적조 현상으로 인해 어패류 폐사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고수온과 적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북 가두리 양식장에 은색 덮개가 쌓여 있습니다. 최근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전복 폐사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한 겁니다. 어민들의 이 같은 노력도 자연재해로 인한 전복 폐사를 줄이긴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수온이 상승하고 또 적조가 발생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은 그 가두리 위에다가 차광망을 설치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수온 때는 우리 어민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최근 3년 동안 1268억 원의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해 완도와 여수 등 7개 시군 553개 어가에서 47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 5차례 발생한 적조로 인해 593억 원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바다 고수온과 적조 현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 전남 지역의 바다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1도씨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어류 폐사 수준인 28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 고수온주의보와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적조는 작년 7월 20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월 20일 내외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은 하고 있고요. 이제 고수온은 수온이 28도 이상이 됐을 때 이 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28도는 7월 말부터 8월 한 중순 정도까지 이제 고수온 특보가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고수온과 적조 현상이 예고된 상황. 전남도는 차광막과 액화 산소 공급기 등 장비를 지원하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로 인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됐는데 며칠이 지나서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광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전 사고 이후 유해 화학물질이 다량 배출됐는데 광양측정소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유해 물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전 사고.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이 여과 장치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됐습니다. 사고 당시 제철소 주변 주민들이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자체는 안내 문자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광양시는 유해 화학물질 측정소 확인 결과 오염물질 기준치를 넘지 않아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염도에 특이사항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문자로 보내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그런데 취재진 확인 결과
광양시가 밝힌 유해 화학물질 측정소는 광양제철소 사고 지점에서 6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이 측정소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관리할 뿐 유해 화학물질의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벤조피렌이나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벤조에 발생하시는 자동으로 측정하시는 측정 기기는 없거든요. 한 달에 2회를 측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놓고 계속 측정을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환경 시스템으로는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참 뒤에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근 여수산단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측정소가 산단 내부에서 운영된다며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대처하는 그런 의무조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들이 좀 우선적으로 시의회에서는 검토를 해서 이런 조례들을 좀 만들어 놔야 이후에 긴급 대응할 수도 있고. 사고 직후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해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공기를 들이마셔야 했던 광양 금호동 주민들. 관계 당국의 철저한 실시간 환경관리 시스템과 안전체계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전 사고 이후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협의체가 구성됩니다. 광양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는 광양시와 광양제철소, 광양시민단체협의회, 광양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며 오는 15일 정식 출범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고와 관련해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며 즉각적인 답변과 시정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농민회 총연맹이 시장군수협의회가 결정한 내년도 농어민수당 도입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해남과 함평, 장흥 등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려는 시군이 있는데도 전라남도 차원의 도입은 농민수당을 축소 도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조례안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대상자에 청년과 여성 등 모든 농업인을 포함하고 금액도 100만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전남형 농어민 기본수당이 농업경영체 단위로만 지급되면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형 농어민 수당에 투입될 내년도 예산은 1,450억 원으로 해마다 6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자격이 안 되는 센터장을 채용한 순천시에 후속 조치를 주문했는데요. 시민단체는 센터장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순천시는 관련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시민단체가 자격이 안 되는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당한 채용 과정으로 임명된 센터장은 사퇴하고 시장은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주무관과 팀장은 분명히 자격이 안 된 사람이 등록했다고 보고를 했을 겁니다. 윗선의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는 게 우리들의 합리적 의심입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7월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공고를 낸 뒤 단독 응시한 A씨를 센터장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A씨가 자원봉사 경력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채용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순천시에 주문했습니다. A씨를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하지 않은 해당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경징계 이상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날 시민단체 기자회견 직후 순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센터장 채용 법령 해석에 착오가 있었다며 담당 공무원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센터장 채용 취소는 부당 해고 소송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5월 23일에 통지가 됐는데 그다음에 또 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일반적 해고나 뭐 부당 해고 소송 관련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법률적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시민단체는 순천시장이 센터장 채용 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해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원입니다. 혹시 소철꽃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00년마다 한 번씩 핀다고 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평생에 한 번 마주치기 힘들 정도로 보기 드문 소철꽃이 최근 목포시청에 피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달걀 모양의 노란 몽우리. 언뜻 보면 고사리 순이나 열매 같지만 꽃잎이 듬성듬성 뻗어있는 소철꽃입니다. 목포시청 현관 로비에 자리 잡은 소철에 꽃이 피어나면서 너도나도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저 외국 여행 다녀도 이런 꽃 못 봤는데 처음 보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니까 인화해가지고 사무실에 걸어놓으려고요. 시청 근무하면서 이렇게 100년 만에 핀 소철꽃 보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거 지금 보니까 행운꽃이라는 속설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한테 되게 좋은 행운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나무와 전혀 다른 모습의 꽃을 품고 있는 소철은 바로 아열대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에서만 뜰에서 자라고 다른 지역은 보통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50년 또는 100년에 한 번꼴로 핀다고 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10년마다 한 번씩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온화한 기후가 관건인 만큼 반드시 꽃이 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철꽃을 보면 행운이 깃든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고온으로 겨울철에도 상온이 유지되면서 꽃이 피는데 알맞은 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지나면 거의 이제 매년마다 필 수가 있는데 환경 조건이 안 좋게 되면은 꽃이 늦게 핀다거나 안 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 현상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봐요. 겨울철도 따뜻하다 보니까 생육이 좋아지고 그래서 꽃눈이 분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무성한 나뭇잎 사이에서 수줍게 모습을 드러낸 행운의 상징 소철꽃. 강한 어머니의 사랑이란 꽃말을 지닌 만큼 시청 직원들은 목포에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며 행운의 징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감정노동자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이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노동자 조례에는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목포시가 8일자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인사 이동 규모는 승진 55명, 승진 의결 3명, 전보 212명 등 모두 273명입니다. 김영석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김명준, 구준, 박현주, 조용민 주사가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성호, 김현진, 조부갑, 정일섭, 오호영 과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6일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서 DJ 치맥 댄스 파티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무대가 설치된 주 행사장에서 교복 패션쇼를 시작으로 마술과 밴드 공연, DJ와 함께하는 댄스 파티를 개최합니다.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열리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까지 2차 보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자격은 광양시에 주된 사무실과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제조업이나 운수,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을 2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원 종류는 일반 운전자금과 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 등 4개 분야로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3%, 여성기업 등 우대업체는 4%까지 2차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대 3억 원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양시청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광양 목성지구에 아파트 6천여 세대를 짓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아파트 건립은 목성 도시개발 사업이 수립된 이후 10년여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전체 6,450세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먼저 1,490세대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음주운항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연근의 조업 선박과 유도선, 낚싯배와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며 출입항이나 조업을 하고 있는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서해청이 최근 3년 동안 단속한 음주운항 건수는 97건이며 올해 6월까지 12건을 적발했습니다. 목포시가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모금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월부터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기업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인 결과 1억 1,400만 원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는 이불이나 담요 등 대형 세탁물을 해결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를 위한 복지 사업으로 오는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에서 활약상이 돋보였던 전남 진도 출신의 신인 가수 송가인 씨가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가수 송가인 씨는 최근 종편 채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도의 특산품과 천연기념물인 진도개를 언급하는 등 고향의 우수한 자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송가인 씨는 지난 5월 종편 채널 예능 프로그램인 내일은 미스트롯에 참가해 독특한 음색으로 높은 관심을 얻으면서 미스트롯 진을 거머쥐었습니다. 완도 신지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오는 8일 개장합니다. 완도군은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덴마크 코펜하겐의 국제단체인 환경교육재단으로부터 안전하고 친환경 해수욕장에만 지정되는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오는 27일 블루플래그 기념 선포식을 명사심리 해수욕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9일부터 한 달 동안 해변 노르딕 워킹과 필라테스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흥 지역 해수욕장이 오는 15일까지 모두 개장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11일 남열해돋이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나로우주와 용동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해수욕장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보수하고 안전요원 80여 명을 배치해 사고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장마가 주춤하는 사이 더위의 강도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한낮에는 29도까지 기온이 치솟으면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오존도 생성됩니다. 낮 동안 오존이 많이 생성되는 차도에서는 멀리 떨어져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또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겠는데요. 만조시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이번 주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볕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를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You're so rock and roll, roll. 흥을 내는 그녀와 탄성이 절로 나와 Need you well around, round. 가려던 곳을 잊은 채로 걸음은 널 따라가 It's all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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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t's all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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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보이지 않는 게 더 특별해 상상을 자극하는 실루엣 적당히 불어헤친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